위원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충남노동위원장 만평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참 관건인데, 정말 유튜브가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보니까 박범계가 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한심스럽던데,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3년에서 나오셔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않고 몇번 마냥 유영아나 다른 사람들의 가족이나 애들이 전해들은 얘기를 듣고 오히려 좀 무시한다거나 이러면은 좀 너무 서운할 거 아닌가. 그런 대책도 박근혜 대통령 믿으세요. 그래서 연구가 돼서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래도 우리 당원들은 지금 당원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하라고 모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대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서운해서 이제 워낙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사면에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힘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 못 드시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거 아닌가.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도 각오를 좀 단단히 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처음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용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태극기 애국 국민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당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황교안 그 당시 당대표고 아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투쟁하고 저렇게 싸우는데 당신들이 껴안아가지고 하나로 가라는 입장이지. 그 밑에 황교안 저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바로 실시간 전화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극우락하고 쌍욕을 합니다. 내 쌍욕했는 놈들 다 알거든. 그마들 성적 다 떨어졌어요. 둥그레게도 쌍욕했는 놈들이 성적 다 떨어졌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지난번 월간조선에서도 인터뷰해보고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 같으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탄핵이 아니에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우리 체제에 대한 탄핵이란 말이에요. 자유파 국민에 대한 탄핵을 해버렸다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이게 그 짐을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다 따안고 침묵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제 느낌은 뭐냐. 좌파들하고 제가 협상을 많이 해봐서 얘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더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갈 거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법치를 존중하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대통령하고 저는 좀 달랐죠. 법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법을 믿은 거고 저는 좌파들을 많이 하니까 저거는 무조건 쿠데타 해가지고 권력 창탈한다. 그러고 감옥으로 바로 보내는 그 감옥 보내는데 주도 역할을 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라서 속으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벌써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 불법 탄핵, 대통령 석방,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 투쟁을 법정 투쟁을 해야 됩니다. 법정 투쟁의 요건이 이게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명예회복까지 우리는 갈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대의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예요. 이제
야합 정치가 눈에 드러나면서 야합하면서 개헌 들어온다고요. 개헌 들어오고 이현 집정부지 개헌 들어가면 다 그거 다 들어가 버립니다. 바깥에 개헌 수호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똑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또 제2의 탄핵이 또 들어온다. 정권 교체해도 그때 나와주고 싸워줄 사람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니까. 그때 다 도망갑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떠드는 놈들요. 윤석열한테 줄 서 있는 놈들 한 놈도 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 우리가 윤석열이를 좋아서 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무너지면은 이제는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갈 길은 하나다. 딱 야합해가지고 개헌해가지고 권력 나눠먹고 그냥 가는 거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권력 정권 교체를 이런 식으로 교정교체 주체자들의 도덕성 문제나 이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하면 이거는 나라 도라지가 제대로 가겠나. 그 두 가지를 우리 동시에 봐야 된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탄핵 무효 투쟁을 했잖아요. 또 지금도 하고 그 다음 명예회복 투쟁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투쟁을 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반미 정서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연방제가 나오고 이래 나오면은요 투쟁할 세력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했나? 탄핵 정국에서 우리 공화당이 있었으면 이래 안 열립니다. 절대 안 열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민노총 일당백할 수 있어요. 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냐.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게 민초정당의 실질적으로 73년 정당사에서 이 무서운 정당 조직이 생겼는데 자나 우나 다 무섭잖아요. 자나 우나 바른 소리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바른 소리를 하고 좀 더 우리 길을 더 올바르게 가면은 승리의 길이 그리 멀지 않다 이래 보는 거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연마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8월 30일이면 4차 일본 4년차 맞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체계 정권 교체를 하고 우리가 다시 자유수를 하려면은 지금의 자세보다는 더 탄탄한. 왜 그러냐면 우리 공격하는 사람 다 우리 공격자지 우리한테 잘한다는 사람도 국민밖에 없어요. 어떤 한다는 건 다 우리 국으로 돌고 좋은 일은 완전 역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4주년 맞을 때 한합회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적으로 원다고 하니까 야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옛날에 그 사육신이라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때는 나라가 군주고 군주의 충성이 그게 도리다 이래봤는데 지금은 뭡니까? 국가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를 욕하면은 이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반열까지는 아니지만 그 꽁지는 지고 가는구나. 그래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투어 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참 내일 모레 투어는 대구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로 그냥 화가 나서 죽고 싶은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그 유튜브가 우리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옛날에 올라서 여기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어떻게 그렇게 비열하게 남자 새끼가 욕 나옵니다. 그렇게 비열해졌는지. 그리고 또 시민단체의 한 인간도 인간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제가 알아요. 뭐가 진실고 정인지 그놈들은 대가리를 얻다 두고 사는지 진짜 이 자리에서 욕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걸 우리 법무부에서 그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가까워 보세요.
법무팀이 법무국장이 한번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그 명예훼손이나 당에 대한 어떤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런 거 되면은 그만 조치하세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사실은 저하고 같이 했던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든 우리를 욕하고 나갔던 사람이든 저 한마디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당했어요. 우리가 정당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갖고 있고 결국은 그들이 나가서 아마 지금 나가는 사람들 당 하나 만들면은 우리 당만큼 만들 수 없나?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 정당 좀 만들어서 우리 당하고 한 경쟁해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당을 욕을 하고 나가면 또 무슨 이상하게 모여있다가 저끼리 또 싸우고 또 갈랐었다가 또 모였다. 그래서 내가 막 그냥 당신들 나가서 내가 말이지 좋은지 저 우리 공화당보다는 내가 더 크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는요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기도 저 배신자들하고 싸우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우파에 우리한테 몸담았던 사람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가 하잖아요. 법률국에서 나한테 물어볼 법률지원단장도 계시니까 변호사들하고 해서 이게 법적 위반이 되면 바로 고발 조치해야 돼. 이제 당대표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돼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이제 삼청에 저희들이 삼청 사무실 전체를 다시 이제 계약을 해서 3층, 4층, 5층을 쓰는데 이제 아무튼 삼청 사무실은 홍보 미디어, SNS 또 전화 팀들 여러 가지 그래 할 수 있는 팀들을 한 30명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본부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두 자리 더, 한 5자리 정도를 삼청에다가 본부장 시스템으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춘 원장님, 이춘 원장님의 방을 좀 넓혔어요. 삼청의 그쪽 이제 경제 담당, 수석부원장도 한 분 모셔서, 젊은 분 좀 모셔서, 거기하고 간사하고 해가지고, 연구기능, 기능을 좀 더 하시고, 이춘 원장님도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돼서 우리 당원들 잘 알 거예요. 6월 6일날 현충원 안 하고 이거 당사 왔다가 엄청 내가 너무 잘. 우리 당원들 다 체크한다고. 예. 아무튼 제가 마무리하면은 아무튼 지금 기능들을 3층, 4층, 5층의 기능들을 좀 분산해서 이 사무실이 다음 여러분들의 회의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이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규모로 이걸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뒤에 앉지 않고 전부 다 이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이제 갖춰지고요. 5층도 한 15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전반의 무죄 석방본부 회의라든지 또 무슨 법률지원단 회의라든지 또 우리 종교 오늘 기독교 대책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는 5층 회의실이 15인 정도 회의실이 하나 갖춰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존 쓰던 그 유튜브 옆건물에 있던 유튜브 이쪽으로 이제 3층으로 다 옮기거든요. 그럼 그 유튜브는 서울에 유튜브실을 갖고 계시지 않은 유튜브 분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오셔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그 자리에서 허준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서울 오시면 거기서 방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공간을 하나 다른 건물에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춘천 집회, 또 청주 집회, 대구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만장일은 있어도 우리 공화당 당이 되는 팀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서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 만장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도당에서 9명 단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당기는 우리 집회할 때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당 지도부, 그리고 바로 뒤에 당기가 붙었죠. 근데 이제 인원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기가 빠졌는데 집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춘천 집회는 뭐 100명 미만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500명 미만 됐으니까 그게 가능했고 나머지 다 100명 미만이니까 단기를 들 수 있는 그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저 뭐죠? 티켓으로 전화를 했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김찬수 우리 그 최대립 때 지금 글 좋은 걸 잘 봤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 대표님 동지님들과 위원장 여러분 노고에 전 10월 할아버지가 감동해가지고 그냥 응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마음은 중앙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늦게 온 그것은 이제 차편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려고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우리 공화당과 가까이에서 원저리에서 뭔가 한 가지를 얻어보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얼른 나가더니만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세상이 돼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천주교 관계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천주교 내부에서 지금 현재 지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무서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정의교 사제단을 규탄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 하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자격을 다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엉뚱한 금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가 충돌을 해가지고 웃기는 현상이 벌어져서 천주교 신자 내부가 정의교 대천이 지금 있으나 마나 하고 하는 저렇다면 저기 뭐 하는 단체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수습하면서 좀 지켜보는데 앞으로 초기에 대한민국 천주교 모임 대천의 정신이 애국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흠숭하는 그런 목표에 뚜렷하게 다시 나설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히 지금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대가의 노력을 해서 우리 화당 중심의 애국하는 신앙인 모임이 돼서 앞으로 우리의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의 목표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제 나름대로 뚜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은 계속해서 우리 공화당에 앞으로 나아가는 바에 따라서 귤도 잡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무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끌어안고 이겨서 반드시 수권 정당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늦게 와서 우리가 뵙는 제가 뵙는 이유는 감사한 마음과 지금 현재 움직이는 바가 너무나 정말 좀 초기하고 나르고 해서 기운차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감동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감동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늦게나마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시당이 오늘 참 서울시당 위원장님은 가까운 친구분이 고향에 오늘 돌아가셔서 거기 계시고, 경남도당 위원장님은 사업자 멕시코가 계십니다. 멕시코 계셔서 오늘 참석을 하셨고, 이병호 위원장님은 요새 집에 공사 상황 때문에 못 하셨습니다. 이한호 위원장 부산시당.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인재예서에 우리 소명 활동할 때 분위기를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인천팀과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인재에서 소명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 가니까 인재경찰서에서 정보과장하고 그 다음에 정보 책임자 두 분이 세 명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가니까 이명호 위원장하고 제가 가니까 또 다른 분하고 가니까 다른 그 소명대에서는 오지 않았고 하는데 우리가 가니까 저분들이 위에는 하얀 옷을 입고 잠깐만, 공직자들이니까 이름 얘기 안 해요. 아니 이름 안 해도 지금 그거는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비공개 때 얘기. 그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회의 시작하고 나서 우리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 또한 우리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최고당 위원장님과 최고위원님 연석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공화당과 특히 우리 조원진 대표님에 대한 거짓 우파 세력, 가짜 우파 세력들이 국민의 진단과 같이 합세해서 엄청난 음해 공작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음해 공작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한다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껏 4년간 투쟁해온 그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음해하는 세력들이야말로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분열 세력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전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 우파 국민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이나 자기 입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윤석열이를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저 세력들이야말로 윤석열이도 우리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진다면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가야지,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한 사람이 왜 우리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의 진당 세력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음해하는 그러한 치열한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당원님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굴복하면 안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당원님들은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직자들을 믿고 따르는 우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떠한 은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섣부른 협의나 어떤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을 꺾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이 그런 데에 굴복하시게 되면 우리 50만에 가까운 당원 모두가 무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그 대회에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가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당원님들은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을 따릅니다. 모든 당직자분들을 따르는 그런 당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세력들은 지금에 있는 국민의 진당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전임 상선 의원님 한 분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100석이 넘는 그 보수 우파라고 자칭하는 그런 국민의 진당에서 이 무자비한 정권을 향해서 투쟁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해체돼야 되고 보수를 죽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향해서 음해하지 마시고 국민의 진당과 또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석열이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 우파를 재건시키는 길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파 국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보수 우파 분열 세력은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세력 그리고 국민의 진당 당원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 우파 분열 세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현수 위원장 아까 하셨어요. 우리 인천시당 위원장. 네, 저는 인천시당 동지님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역 관계 때문에 이제 설명 활동이 중단되게 됐는데 지방 3번에 걸쳐서 지방 출신 계신 동지님들하고 중앙당 의원에 우리가 갑자기 폭발해서 일어났는데 통합에 응원해 주셨던 동지님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이제 활력적으로 이제 선거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해서 이상입니다. 한 말씀씩 하시죠. 한 달에 우리 연석에 하면 연수 우리 장애인 대책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장애인의 그런 인권과 장애인의 그 문제점들, 교통의 편의성들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단차입니다. 지하철 단차 우리나라는 굉장히 넓거나 아니면 플랫폼보다 높거나 아니면 플랫폼보다 낮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내려야 될 곳을 못 내리거나 아니면 넓은 곳을 내리다가 앞바퀴가 빠져버리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차, 공연차 이제 오스트리아를 가서 경험해 본 것은 지하철이 오면서 문이 열리면서 지하철 바닥에서 플랫폼을 막아주는 발판이 이렇게 쓱 나옵니다. 그래서 유모차든 휠체어든 이 플랫폼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오사카를 가본 경험에 의하면 무빙워크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왔다 싶으면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 장치를 누르고 있어요.
그걸 눌러서 이 에스컬레이터가 딱 2개가 겹쳐집니다. 그럼 폭이 넓어져가지고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가 너무 좋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쉬운 부분이 가까운 일본에도 불과 10여 년 전에도 제가 갔을 때 그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면은 딱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자기 영무실 외에는 거기 밖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영무실에 사람들을 찾으려면은 일일이 장애인들이 찾아가든가 전화를 하든가 해야지만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개선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조희 목사님. 요즘도 당부 많이 돌리시죠? 안녕하세요. 3개월 전하고요, 지금하고 사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 당부를 돌리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한 2가지 정도 주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의 힘을 이제 해체시키겠다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차별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일반 특히 청년들이 우리 공화당은 그냥 국민의힘이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중간하게 합치는 게 아닐까. 그럼 우리 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다가도 아니 우리 공화당이 더 큰 국민의힘을 해체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단지를 드리니까 잘 안 받아요. 찍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다는 논리인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공화당이 정통성을 갖고 있고, 비록 지금은 이제 지지세가 약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제 국민의힘당이 이준석을 내세우면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 청년전단지가 나오면서 이게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전단지를 제가 계속 신청을 해서 또 드리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이랬어요. 좀 받아가서 읽어보다가 좋은 내용이네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벌써 한 2-3달 지난 지금은 어떤가 하면요, 아까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아요. 어제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일주일 내에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장사에서도요, 잘 되는 집 보면은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옛날 우리 당부 같으면은 이거 한번 읽었어요 하고 그 다음엔 안 받아요. 저는 읽었던 건데요. 근데 이게 읽었던 건데 맞네 하고 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 확산 폭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 당부가 참 잘 나왔다는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회하고 관련된 건데요. 청주 집회 갔을 때 청주 시네마 거리에서 저는 이제 집회 장소에서 떨어져서 당구를 계속 드렸는데, 청주에 그렇게 잘 왔는 줄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받아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청년들의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은 좀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 동성로 집회에서 저는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보수의 중심이고 우파의 중심이라는 대구에서 당구를 제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언젠가는 한번 깨질 건데 그걸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대구 동성로에서 청년들이 당구를 엄청 많이 받아갔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동성로에서 거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반역당역 그 입구에서 거기서도 하여튼 많이 드리고, 그래서 대구 동성로, 청주 시네마거리,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대로, 천안의 천안터미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우리 청년 전단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가는 그런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바닥 민심이 참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그 지금 시장 투어 이거 하고 또 청년들의 이 변화된 이게 합쳐지면은 충분히 이제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은 거의 갖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뭐 선거혁명 이게 사실 헛구호에 불과했었어요. 왜 그러면 저변이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받쳐주니까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좀 더 뭉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사소한 거 있죠. 그거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콩나물 키워보셨죠? 시골에서. 콩나물 할머니가 이렇게 콩나물에 물 줄 때 콩나물이 물 다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물은 다 빠져요. 근데 그 습기가 조금 남은 그걸 먹고 콩나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콩나물 물 주면서 콩나물이 물을 다 받아들이기를 너무 그런 욕심이 앞섭니다. 기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교희 목사님께서 젊어 보이시잖아요. 젊어 보이신다고. 예. 30대 중반으로 보여요. 지금 시인 아니세요? 제가 이제 60 다 돼갑니다. 60은 안 됐는데. 60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0대 중반으로 보여요, 사실은.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도 청년들이 전단지를 들고 나갈 때가 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식을 전하는 오늘 정재일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맞춤형 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청년 전단지 내용을 보면은 와닿잖아요. 자기 일자리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일자리를 뺏어갔는 게 민주노총이다. 그 민주노총을 도와주는 게 문재인이고, 거기하고 4년간 싸우는 게 우리 공화당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적으로 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느낌이 50군데, 이제 44군데 시장을 갔는데 그 시장마다 우리 당원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 시장마다 당원이 다 있어요. 어떻게 그 시장 갔는데 그 당원들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변이라는 것은, 아무튼, 떠드는 분들, 말게나 한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표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시장 가는 것도,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우리 시장부터 다녀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다니봐야 자갈치 시장 다니고, 성문시장 다니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 시장 지금 50군데는 시장 한 100군데는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물건도 사주고. 갔는데 폭발적으로 말이지, 어떤 여야 후보보다도 우리 당 후보가 누가 갔는데 말이에요. 난리가 나고 시장이 막히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한번 봤는데 상인들이 와서 박수치고, 그건 뭐냐? 이제 저변 학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전단지, 이제 맞춤형 전단지를 가지고 이제 거리로 나갈 때가 됐다. 왜냐면은 청년들이 서명대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갖춰야 될 부분, 또 가는 장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도 해라 이거지. 단지 지금은 막혀 있으니까 1인 시위밖에 못하는 식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 당 청년들이 전단지 잘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전단지 그냥 들고 일과식으로 돌려요. 일과식으로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나가서 경북대학교 앞에 가서 돌려야 되겠다. 대구로 따지면. 내가 계명대학교 앞에 가서 돌리겠다. 동성로 가면은, 그거 전부 다 청년이잖아요. 그거 가서, 두 사람이 같이 조를 맞춰서 전단지 돌려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전단지만 들고, 대구시에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구를 따지면, 그런데 가서 돌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저변 확산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춤형 전단지가 필요하고, 그 맞춤형 전단지에 청년 전단지인데 35살 정조희 목사는 돌려도 되는데 머리 허연 내가 청년 전단지를 돌리면 되겠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머리 까만 청년들이 청년 청바지 입고 청년 전단지를 돌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입장이고, 우리 당부는 사실은 여러 계층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당부는 그냥 여러 계층에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만 또 전문으로 돌리는 분이 있잖아요. 조선선비라는 분은 당부만 들고 다 온 출장 가면 출장 갔는 데 가서 한 2시간씩은 돌려요. 그리고 이제 그 돌린 거를 사진 찍어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우리 당에 이제 청년 조직을 하는 본부도 있고 청년위원장도 있고 있는데, 빨리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차세대예요. 청년 차세대. 여러분들이 청년 차세대 안 되면은 뭐 사촌을 들고 오든 조카를 들고 오든 청년 차세대 위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부터 먼저 만들고 위원들을 만들어 청년 10명, 차세대 10명을 만들면 됩니다. 차세대는 40세 여성, 40대 40대 여성을 차세대라고 하고, 청년은 45세부터 남녀를 포함해서 중복이 되지만은 밑으로 20대부터 45세까지거든요. 그러기에 청년 차세대를 만들어라. 그 청년 차세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 청년들이 한 몇십 명이 딱 들어서면요, 쫄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가로세로에 하는 그 뮤지컬 박정희 봤잖아요. 그때 우리 청년위원장하고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딱 와 있었다. 황교안 대표가 왔잖아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부인하고 왔던데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로 가요? 다 조은진한테 오는 거예요. 왜? 아니 저렇게 청년들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잘생겨서 어려야 너무 잘생겼더라고. 청년들이 잘생긴 아들이. 근데 또 하나는 뭐 1m 90 가까이 되는 친구가 내 옆에 있지만 내 맨날 내 옆에 좀 있지 마라 하는데도 생년부터. 그러면 제가 키가 1m 70 넘는다고 거짓말 하는데 다 뻥난다고.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린 이제 청년들이 국민의 바다로 이제 청년의 세계로 우리 청년들이 전단을 지고 나갈 때가 됐다. 그 전단지는 맞춤형 전단지, 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이 아파하는 것은 우리 당의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거 다 청년들 아닙니까? 본부장 세 사람이 다 청년이잖아요. 본부장 세 사람이 다 청년이니까 우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우선 10명씩 구성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청년 차세대 지역에 10명만 해도 벌써 그게 한 300명 된다고 해요. 300명. 거기서부터 지금 진수정 청년 차세대 본부장이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많이 와요. 우리 청년들한테서. 그것도 조직화를 할 거라고. 청년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전단지를 들고, 이제 청년들 시간이 어디 직장 다니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있으니까. 내가 토요일, 일요일 다 뺏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들고 청년의 거리에 가서 전단지를 돌리자. 그렇게 되면은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면요, 청년 전단지 보면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아픔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네. 그리고 또 청년들이, 같은 청년들이 저렇게 다니고 있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부산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가로세로 박정희, 뮤지컬 박정희가 8월 1일 날 부산에서 오후 2시에 해요. 제가 이제 연락이 와서 가겠다. 뭐 찬반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날 또 이제 일요일이니까 2시에 가겠다 해서 그날 청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부산에 중요한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부산에 가면은 청년들이 뮤지컬 갔는데 우리 당의 청년들이 다 많이 와서 그 뮤지컬 본다 그러면 그 또한 다르잖아요. 근데 뭐 가로세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저는 뭐 근데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도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지 않는 그런 유튜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된 거야. 뭐 다 배신하고 있는데 또 윤석열이 뭐 그때 따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아이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 오늘이라도 오면 뭐 전부 다 뭐 난리 날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 북한한 사람들 윤석열 쫓아다니더라고. 근데 바로 저는 윤석열이나 쫓아다니잖아. 아니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들에 대한 뭐 호불호가 있어요. 과거에 했던 일들 보면 막 나도 하나죠 사실은. 근데 그러면 그 문제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번 8월 1일 날 일요일 주일 오후 2시에 부산에서 그 뮤지컬 박정희 하는데 거기에 오후 2시 맞죠? 예. 거기에 참석을 많이 하시고 또 마치고 나면은 아무튼 뭐 그 뮤지컬 오래 하더라고. 2시간 반인가 3시간 하더라고. 거기는 뮤지컬 다 보고 나면은 또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 그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전면 8.15 석방이 민심이다. 그래서 우리 제가 쓰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그거잖아요. 이거 빨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고 8.15 석방이 민심이다 하는 그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녹색 마스크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라도 제작이 되면은 좀 대대적으로 유튜브 보는 분들 있죠. 이제 대대적으로 그 마스크를 좀 쓰자. 그 효과들이 아무튼 뭐 8월 10월까지는 우리가 언론 홍보 활동 광고도 많이 낼 겁니다. 저희들이 광고도 뭐 조선이나 문화나 이런 데 광고도 많이 내는데 우리가 미리 이제 벌써 광고 일정을 대강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이 8월달 들어가면은 광고를 어떤 식으로 뭐 광고를 하겠다 이런 그게 잡혀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빨리 좀 움직여줘야 된다. 왜냐면 8월 석방이 민심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언론도 지금 막 뭐 정치 입 달린 놈들은 다 한마디씩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현재 이 마스크도 지금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에다가 흰 글씨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멋있게 디자인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선님은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하셨죠. 어제 대상포진은 다 나셨어요? 네, 그동안 앞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중단해서 기독교 탄압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형, 그 큰 교회 예배를 정지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유신학을 했던 목회자들 또 많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방심하고 있고 또 사상과 또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를 통해 교회 예배 정지를 통해서 진짜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고 본격적인 기독교 탄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큰교회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나 뵀는데 우리 공화당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공화당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을 알고 제가 또 우리 공화당 당원이면서 태극기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정부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기독교 우리 종교위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또 지금 이 정부가 잘못되고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 5월달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5시에 2차 예배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고 우리 공화당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도 우리 당원들, 우리 대표님을 위시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지만은 이제 고지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힘을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대선에도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뿐만 아닌 정권 교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서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우파라고 자칭하면서 우리의 속담에 안입된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안입된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우리 우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리석었고 정말 지금도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분별력과 지금 현 상황 모든 것들을 바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분들 지금이라도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되찾기 위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공화당의 당원, 우리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공화당과 조 대표님,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성모병원 모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건강을 빨리 찾으시고 국민의 부모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뭐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가톨릭이나 불교나 그 믿는 종교에 따라서 그 기도로서 대통령의 안위와 건강과 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기원에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경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작가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그 경문글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은 우리 선동하시는 그 경문글 이런 거 좋으실 것 같은데. 대학 다닐 때 그거 했었습니다. 아, 그러죠. 그러시구나. 경문. 그러니까 이게 그 글이 대자보 글이더라고. 전국 대학생 총연맹 기획국장이었습니다. 80년. 저는 오늘 그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그 지역위원장님 당시 분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한 가지 이 대표님께 부탁만 드리면 됩니다. 시장 투어 하시고 민생 투어 하시는데 저는 저기 수업 중간중간 살짝 봅니다. 현장에 가지는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다음 주가 휴가 기간이라 하시는데 대표님이 인증샷 딱 올리고 확실하게 휴가 보내면 우리 동지도 자살합니다. 네? 솔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 오늘 강의가 있으시죠? 이제 상반기 강의가 오늘로. 우리 그 상반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초록회 우리 공화당의 대여성위원회 위원장님. 우리는 내일부로 영양에 45차 희망대도 트럭을 출발을 하는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잖아. 이 인생 속으로 이 시장 투어를 해보니까 대표님께서 할머니들 이 난장에 계시는 분들 집중적으로 많이 갈아주시는데 그게 참 우리가 보기 좋았고 그게 아마 국민 속으로 국민의 가로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듯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기 가서 대표님께서 잠깐 10분이라든지 중인 캔슬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진짜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비닐봉지를 묶고 여기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곳곳에 뜨겁게 우리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우리 당원들이 지나치시도 그 물건을 참석을 못하시도 저희들이 전부 배달하겠습니다. 그게 희망 배달 트럭이라고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 시도당 여성님들을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은 고춧가루, 마늘, 아유 진짜 농산물이 너무 좋습니다. 배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도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그 물건을 배달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생각났는데 우리 당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돌아가시면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자제분은 안 그러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이 우리도 당원인 거예요.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싶은데 우리는 좋아 그걸 못 보내잖아요. 개인으로는 보낼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인 관계되는 부분들은 시도당을 통해서 중앙당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이런저런 연락이 오는 데는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아니 그래서 저기 성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충북은 그거를 중앙당에도 조기가 있습니다. 예, 각 시도당에 조기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당원들이 돌아가시면은 원하면은 상가에 그거를 다 내놓으면 우리가 따로 꽃을 준비 안 해도 되고 또 다음에 그걸 갖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런 걸 좀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도당에 아무튼 저희들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조기는 사실은 상가에 다 보내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희망배달 50차가 이제 내일 모레되면 되는데 제가 참 당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상주가 어떤 여성분이 우리 당 통진대 잘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연락을 상주에 본인 고향이 상주인데 본인이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주변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시장 상인을 또 잘 알아서 상인의 회장한테 직접 가시면은 조진 대표하고 간담회를 해라 이렇게 연락을 상주 출신이니까 다 동창들도 있고 많잖아요. 누구 통해서 그 시장에 누가 회장이냐 여기는 좀 있는 사람이 상인회 회장한테 연락 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인회에서도 대접이 다르죠. 서로 대화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당원들분한테 했는데 내일 아침 8시 반이 영양입니다. 영양시장이 장날이거든요. 여기는 11시가 청송시장, 그 다음에 3시 반에 고령 대가읍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레는 창원 마산 오전 8시에 그 다음날 달성 현풍 대구죠. 그 다음에 영주 상설시장 이렇게 갑니다. 아무튼 고향이 이쪽 지역이신 분은 한번 내 고향을 한번 갔다 온다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겠더라고요. 제가 투어하면서 제일 참 고마운 분들이 고향에
제가 그래서 고향인 분들 같이 오면 좋겠다. 이 고향에 우리가 언제 여기 가보겠습니까? 특히 이 영양이나 청송이나 고령, 마산, 연풍, 영주 이런 데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고향에 하루 또 주무셔도 되잖아요. 고향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생판 모르게 간 거하고 고향 사람들이 가면은 또 고향 사람 친구가 나오고 또 그 친구가 또 왔더니 누가 벌써 우리 공화당 당원이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당원들이 다 바르게 살아서 고향에 가도 다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도 받고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고향에서 인정받는 분이니까 우리 공화당의 위상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지역에 고향을 영양이나 청송, 고령, 또 마산, 현풍, 그다음에 영주 고향 가지신 분들은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5시에 제가 미국 워싱턴 백악관 수석 기자 전희박 기자하고 매주 오늘 8시 반부터 1시간씩 인터뷰를 합니다. 매주 합니다. 왜냐면 그전 미국 시간이 이제 넘어간 밤이기 때문에 지금 한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5시에 이 전희박 기자하고 간담회 한 걸 우리 공화당 TV로 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치시면은 우리 공화당 TV에 바로 연결해서 5시에 제가 오늘도 오늘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재윤 위원장.